그럼 진짜로 소율아, 이게 지금 이대로 가면 다 못 끝내. 그러니까 무조건 일찍 와. 그냥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그냥 학교에 있지 말고, 그래야지 네가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할 거 아니야. 네가 네 자신을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와서 하라고. 그리고 토요일 남을 수도 없는 거잖아. 지금 10시 이후에 남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찍 오는 수밖에 없어. 그냥 이거 이렇게 안 하면은 다 못 끝낸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래, 해야지. 지금 모의고사도 지금 너 있지. 모의고사 채점을 안 나와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을지. 잘 나왔을 거야. 이번에 역대급으로 쉬웠대. 고등학교 3학년도 고1 수준으로 나왔대. 네. 진짜. 사실 뒤에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늘 영어 모의고사는 푸는 부분이 있어요. 한국말로 된 요지까지만 풀고. 요지하고 주장? 아마 그걸걸요? 딸랑 2개인데. 아니 근데 그 뒤에 제가 문법 문제라고 도전을 해봤거든요. 어법, 네, 몇 번이지? 29번. 아니 그거 28번. 그거 되게 앞번은 10번 때, 20번 때는 그 17번까지 왔죠? 78번? 그럼 18번이 그거잖아. 20번. 그래, 20번. 20번 알죠? 요지 주장. 28번인가? 28번 어법이라니까? 네, 어법. 어법을 도전을 해봤거든요. 모르겠어요. 틀린 거 못 찾겠어요. 도전해봤다는 거에 아니 이게 한번 박수를. 꼬기에 보면은 다 틀리는 거 같고, 그렇다고 또 이렇게 유형에 보면 다 맞은 거 같고. 근데 채점을 안 해서 모르겠어요. 알겠어. 그리고 밴디의 문제예요. 요즘 순서 배열하고. 맞아요. 아니 그거를 제가 꽤 오랜 시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중간에서 다 넘어가고 그냥 맨 뒤에 거만 풀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갈게요.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명확하게 알잖아. 내신으로 해야겠구나. 물론 내신도 어렵지만 근데 모의고사는 더 답이 없어. 그러면 엄청 열심히 해야지. 학원에 계속, 수학 학원을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어 학원을 와야지. 영어 학원 더 많이 와요. 아 진짜로? 영어 3번밖에 안 오는데? 수학도 한 3번? 똑같네. 근데 여기 더 오래 있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11강, 지금 교재가 끝나서 이제 12강하고 13강 나가게 되는데, 지금 아직도 거기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건 정말로 분발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좀 안 하려고 하고 있어. 이번 기말고사 대비해서는. 진짜로. 정말로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안 되고 있어, 지금. 그쵸? 본인도 느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책이 끝나가는 마당에 지금 그 책을 아무것도 손을 못 댔다는 건 숙제하고 테스트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하면 더 못하니까 빨리 와라 이건 거야. 어찌됐건 빨리 와서 한자라도 더 해라. 그래야지 이번 시험 대비를 좀 하지 않을까. 지금 속도로는 정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안 됩니다. 큰일 나요. 큰일 났어. 그 정도 남았지 않았어? 갑니다. 빈칸이 첫 번째 있고요.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 이거 정말 쉬워요. 오늘 이 2개는 정말 너무 쉬워요. 네, 뭐 어려운 단어도 없고, 네, 너무 쉽습니다. 볼 게 없어요. 영어 첫날 시험. 모르겠는데 시험에 나왔어? 네, 저 영어 첫날 시험인데요. 첫날 1교시. 첫날이면은 무슨 요일이니? 목요일이요. 그러면 수요일이 직보야? 이라 씨, 선생님 수요일날 쉬는 날인데 씨. 저희 학교가 좀 이렇습니다. 선생님한테 하나 그거 보내놔줘. 어쨌든 아마 목요일일 겁니다. 수요일에. 사람들은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이지. pay attention to는 수거입니다. 뭐뭐에 주의를 기울이다.
less는 덜이지 익숙한 것에 덜 주의를 기울이죠. 봐봐. 익숙한 게 있고 익숙하지 않은 게 있어. 그치? 사람들은 여기에 덜 주의를 기울이고 여기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익숙한 거 만약에 구구단 곱셈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뇌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메커니즘이 그렇게 돼 있다. 익숙하지 않은 거에 더 관심을 가도록 그렇게 뇌가 메커니즘 되어 있다. 유용하다. 그래서 자, 얘 반대말은 un입니다. unfamiliar 이러면 익숙하지 않은이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익숙한 것에 관심을 덜 기울이니까 익숙하지 않은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인다. 이것도 괜찮지. 얘를 뭘로 바꾸고. 그쵸? unfamiliar things 이렇게 써도 되죠. 진짜 이해되는 거 맞니? 네. 뒤에 있는 whether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 말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치? 좋아요. 그것이 it is a possession, 소유물이건 아니면 심지어 person, 사람이건 간에. 그쵸?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거. 소유물, 익숙한 거에는 별로 관심이 안 가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라면 관심이 많이 가고, 사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 관심이 더 간다. 됐니? 이거 주제만. 자, on the whole, 전체적으로 이 말이죠.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adaptive라고 하면 적응하는 이란 뜻이야. 지시어가 붙었죠? 이러한 적응하는 행동이라고 표현했지? 그쵸? 얘도 빈칸이야? 얘는 아니구나. 그냥 A번. 이 책의 문제구나. 이러한 그러니까 적응을 했기 때문에 얘에 관심이 안 간다 이 말이야. 알겠죠? 적응의 행동은 biologically라고 했으니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거래요. 유용한 거다. 그쵸? 사물이 됐건 어떤 사건이 됐건 아니면 상황이 됐건. 그쵸? 이런 적응의 행동은 생물학적으로 유용하다. 반대말은 useless입니다. useless 이러면 반대말이에요. 쓸모없는 이런 뜻이 되죠. 근데 이제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because 이렇게 이유가 나옵니다. 또 학교에서 했잖아, 그치? 네. 그래. 그럼 뭐 소율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어? 그렇게 필기를 열심히 하는데. 기계야? 왜냐하면 it is usually the novel, unexpected things in life that require the most attention 이렇게 되네요. 그쵸? 왜냐하면 이거는 좀 잘 봐야 되는데 이거는 어법 좀 체크해 두세요. 이거 이때 강조 부분이에요. 이때 강조 부분. 이때 강조 부분은 여기 비동사하고 that 사이에 여기에 강조해주고 싶은 걸 집어넣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근데 그 요소가 주어나 목적어나 부사구 이런 게 이제 들어가. 그럼 선생님 얘가 주어를 강조해 주는지 목적어를 강조해 주는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봐봐. that 뒤에 보니까 require 동사가 나왔지. 그치 소율아, 그치? 그러면은 앞에 뭐가 없어? require 앞에. 그래, 그러니까 주어 강조야. 주어를 강조해 주고자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강조해 주듯이 한번 해석해봐. 대절 이하한 건 바로 이거다. 대절 이하한 건 바로 이거다.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거지, 가장 많은 관심이나 주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뭐이기 때문인 거야? 노블, 소설이 아니라 새로운이야. 새로운, 익숙하지 않은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익숙한 거에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치? 가장 많은 관심이 필요한 건 새롭고 예기치 않은 것들에 관심이 가장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메커니즘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갈 때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행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해되니? 오케이. 자, that 앞에 강조해주고 싶은 게 주어잖아. 주어면서 사물이잖아. 그러면 얘가 관계대명사, 또 다른 관계대명사 위치로 바꿔 쓸 수 있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강조해주고 싶은 게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의 역할을 해. 주어면서 사람이야, 여기 있는 게. 그럼 이때 that은 뭘로 바뀌게? 사람이야, 선행사에서. 아, 훌륭합니다. 그렇게도 바뀔 수 있다. 네. 나는 분명히 that으로 외웠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여기에 위치로 바꿔놨어. 어? 틀렸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았네. 이해되니? 네, 오케이. 좋습니다. 됐죠. 새롭고 unexpected가 돼야죠. 예기치 않은이 돼야지. 여기 on을 빼면 그냥 예상이 되는 것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맥상 안 맞아요. 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쉽다. 별로 나올 것 같지 않다. 근데 내가 안 나온다고 하면 나온다. 뇌는요, 자연스럽게, 그쵸? 자연스럽게 adapt to 이러면 뭐뭐에 적응하다 이런 뜻이야. 뭐에 적응하니? 반복된 경험에 적응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뇌가. 알겠죠? adapt to는 뭐뭐에 적응하다 이런 뜻이에요. 적응하다. 그리고 adapt는 뭐였니? adapt. 소요율이 50점 만들기 프로젝트. adapt가 뭐냐고요? 얘란 말이야. 아니다. 이거야. 저 학교에서도 말했었는데. 이응하다. 내가 아기를 못 낳아. 그래서 아기를 좀 이렇게 보육원 같은 데서 이렇게 하고 싶어. 입양하다. 맞습니다. 또는 채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답트라고 쓰면 안 되겠지? 뭘 입양을 해, 뇌가. 그치? 네, 아니죠. 적응하다예요, 적응하다. 리피트는 반복하다인데, 뒤에다가 리피티드 이렇게 써서 반복된.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된 경험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뇌가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익숙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익숙하지 않은 것에 관심이 가는 거다. 4번 완별. 가정법 미래입니다. 이거 이때 강조구문도 나오고 가정법도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은 어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내용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 미래입니다. 가정법 미래. 가정법 미래는 if 주어 비동사 다음에 to를 써요. 월 투부정사라고 해요. 월 투부정사. 그 다음에 주절로 넘어가잖아? 그럼 주어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저기 will의 과거형이 would를 쓴 거예요. 이렇게. 부사절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앞에가 부사. 맞습니다. 앞에가 부사절이나 if절이라고 하면 되고 뒤에 the activity부터가 주절이에요. 주절. 잠깐만. 혹시라도 우리 소율이 영상 좀 본 적 있니? 네. 저 어제 봤어요. 진짜요? 어제 보면서 막 질문하는데 안 나오네 지금. 이야. 뭐가 안 나와? 그 영상에 제가 궁금한 게 안 나와서 그래서 카톡한 건데. 뭐라고 카톡? 그게 안 나왔다. 훌륭합니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고 그냥 좀 끝까지 해봐. 선생님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자, 이거 아직 안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내가 보여준다면 당신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취하는 사형식 동사야. series of는 1년에 이런 뜻이에요. 1년에. 계속 연속되는 걸 말하는 거지. repeated images 이렇게 되는 거죠. 반복된 이미지를 보여줘요. 반복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아직 안 끝났지? 근데 여기 걸리는 거야.
동사 원형이 왔잖아요. 측정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왔으니까 여기 걸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여기에 걸렸다면 얘도 과거 시제가 됐을 거 아니야. 그치? 동사 원형을 썼다는 건 여기 걸리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측정해보는 거야. 당신의 뇌의 반응을 측정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당신의 뇌의 반응은 반복된 이미지를 보여줬으니까 반응이 없지 뭐. 그치? 당신의 뇌의 반응을 살펴본다면 아직 이러한 일이 아닌 거야. 알겠지? 그렇다면 그 활동은 뇌의 활동이 되는 거지. 뇌의 활동은 당연히 막 증가하겠니? 아니면 별로 반응이 없겠니? 반복된 이미지를 너한테 보여주는데 반응이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디미니시 한다고, 감소한다고, 이런 거 시험에 낼 수 있다고. 어휘로 뇌의 반응 활동이 감소한다가 돼야지 증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얘 감소하는 거니 디미니시. 나는 그렇게 외웠어. 미니가 작은 거잖아. 얘 감소하다잖아. 그러니까 미니 작아지는 건가? 이렇게 외웠다고. 어찌됐건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와 함께? 그 반복과 함께 뇌의 활동은 감소되는 겁니다. decrease가 동의어지. decrease가 동의어고 증가하는 건 increase죠. 이런 것도 낼 수 있다. 그쵸? 네, 좋습니다. 가정법 미래와 강조구문. 당신의 뇌는요, would respond, 반응할 겁니다. again, 다시. 그치? only when, 뭐뭐 할 때에만. 그럼 봐봐. 뭐 할 때만? 새로운 게 제시되면 반응을 하겠지. 그쵸?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 그렇지. something, 띵으로 끝나는 놈 있잖아. 띵으로 끝나는 거. anything, nothing, 이게 띵으로 끝나는 놈은 형용사가 뒤에 와. 원래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야 되거든? 근데 쟤네들만 형용사가 뒤에 와요. 새로운 무언가, 이게 뭐겠어? 익숙하지 않은 거지. 그치? 새로운 거. 예기치 않은 거. 그치? 새로운 무언가가 present가 제시하다. 제시되었을 때에만 당신의 뇌는 다시 반응하게 될 겁니다. 됐죠? 뭐 별 게 없지. 사이언티스트, 과학자들은요, have shown, 보여줘 왔다. have pp는 현재 완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밝혀왔다 이 말이에요. that 이하를요. that은 접속사, 생략이 가능하다. The biggest responses, 가장 큰 반응이지, 뇌의 가장 큰 반응들은 always, 항상 나오더라. 뭐와 함께 오더라? with the least expect. 이거 잘 봐야 돼. 얘가 little의 최상급이거든. 적은 거, 얘의 비교급이 less, 덜. 그리고 얘가 가장 적은 거야. 봐봐, 가장 적어. 그리고 예상이 된 사건이야. 잘 생각해봐. 가장 큰 뇌의 반응은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장 덜 예상이 되는 사건이야. 맞니? 네. 가장 덜 예상이 되는 사건. 익숙하지 않은 거.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낼 수 있어. 가장 덜 예상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가장 더 예기치 못한 사건이랑 똑같은 말이지. 그쵸? 여기다 써놓으면 돼요. 가장 예기치 못한 사건. 이라고 써놓으면 돼. 가장 예기치 못한 사건. 그게 뭐야? 익숙하지 않은 사건이 되는 거지. 여기도 시험에 낼 수 있습니다. 얘가 가장 덜이야. 가장 덜. 알겠죠? 가장 덜 예상이 되는 사건. 가장 더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쵸? 됐니? 네. 그러니까 얘랑 결이 같은 게 뭐라고? 익숙하지 않은 거. 됐니? 그럼 얘를 만약에 얘 이거 최상급을 most로 바꿨어. 더 most. 가장 예상이 되는 사건. 가장 예상이 되는 사건에 가장 큰 뇌의 반응이 온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 리스트를 most로 바꾸면 또 안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얘를 most로 바꿨어? 근데 얘를 unexpected로 바꿨어. The most unexpected event 이렇게 썼어. 가장 예기치 못한 사건. 가장 예기치 못한 사건에 반응한다.
가장 예기치 못한 사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얘는 또. 그치? 이거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그리고 어휘를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바꿔서 내든지 다 맞추는 건데, 이거를 그냥 이해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막 외웠어. 그러면 이렇게 막 다양하게 바꿔냈을 때 다 틀리는 거지. 됐니? 좋습니다. 아, 소율이가 열심히 들어주니까 아주 좋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거의 뭐 이러다가 갔는데, 이게 선생님 혼자 하는 느낌이었고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자, 간단한 문장이 있어. simple sentence. search as는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like로 바꾸셔도 돼요. 자, 그가 picked up, 집어들었대. 해머, 망치를. 그치? 그리고 네일을, 그쵸? 망치와 그 네일, 손톱이 아니라 못을요. 그쵸? 네. 이렇게. 와 같은 간단한, 단순한 문장은 얘가 주어니까 3인칭 단수니까 give에다가 s를 붙이는 거야. 이 문장? 망치하고 못을 집어들었다? 너무 평범하잖아. 너무 평범하니까 뇌는 반응이 없어요. 우리는 반응이 없는 거야. 그쵸? 얘는요, 그렇지. 아주 큰 반응이 아니라 tiny response가 나오는 거야. tiny가 아주 작은이야. 아주 작은 반응을 불러일으키겠지. 하지만, 바꿔봐라, 이 말이야. change, 바꿔봐라. The last few words, 마지막에 있는 몇 가지 단어를 바꿔봐라, 이 말이야. 이 뒤에 있는 the hammer and nail, 이 부분을 좀 바꿔봐라. 뒤에는 몇몇이 이란 뜻이야? 뒤에 복수명사가 오고요. 그래서 he picked up까지는 똑같은데 해머까지도 똑같아요. 근데 뒤에 있는 단어 요거를 바꿔봐라요. 이렇게 바꾼 거야. 망치를 집어들어라. 그리고 그 망치를 먹어라.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쵸? 병렬 구조. ate하고 picked up. 이게 병렬 구조인 거지. 이거 예기치 않은 거잖아. 예상치 않은 거잖아요. 이시받는 거 앞에 있는 해머가 되는 거고. 그럼 뇌가 반응을 한다 이 말이야. 그치? 바꿔봐라 라는 명령문, 그죠? 명령문 뒤에 and는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이야, 그러면. 이렇게 바꿔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you will see a much larger one. 비교급 앞에 larger, 비교급 앞에 much는 많이가 아니라 훨씬이에요, 훨씬. 훨씬 더 larger, 큰. 원이 받는 건 response예요, response. 그쵸? 우리가 예상이 가능한 he picked up the hammer and nail이라는 문장을 쓰면 반응이 어떻다고요? tiny response인데 이렇게 바꾸게 되면 tiny response가 아니라 much larger response가 된다고. 그쵸? 얘가 단수기 때문에 원으로 받는 거예요. 영어는 반복되는 걸 싫어해. 그래서 나온 게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가 나온 거야. tiny response가 요 response가 원으로 받은 거라고요. 얘는 아주 작은이 앞에 붙은 거고 얘는 much larger가 response 앞에 붙은 거야. 됐니?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이 문장은 뭐가 되는 거야? familiar things. familiar thing. 익숙한 거게 되는 거고 여기는 뭐야? unfamiliar thing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큰, 훨씬 더 큰 반응이 오는 거지. 됐니? 끝이야 이게. 이 정도 난이도면 뭐 껌이죠. 미출신 A의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 살면서 가장 주의가 필요한 것은 되게 새롭고 예상치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쵸? 맞습니다. 이러한 적응의 행동이 생물학적으로 유용한 이유 때문이다. 원이 가리키는 거 response. 그쵸? 주제문은 1번. 5번은 요지, 핵심 문장. 1번하고 5번 잘 체크해 두시고요. 요거 빈칸 추론이었는데 변형 문제로 주제 제목 좋아요. 주제나 제목. 1번은 주제, 5번은 요지. 주제 제목 문제. 그리고 정말 관련 없는 무관한 문장 하나 정도 들어가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어법. 이때 강조 구문하고 가정법 미래. 그쵸? 그래요. 2번과 4번 문장, 어법 문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1권 문장이나 되다 보니까 순서 배열도 괜찮아요. 순서 배열도 괜찮다. 넘기시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어떻게 할만하니? 선생님의 명쾌한 해설. 아, 명쾌한 해설. 학교 선생님도 잘 설명해 주시니? 네. 아, 훌륭합니다. 하시긴 하는데 하시긴 하는데. 그냥 제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알아듣는 거 아니야? 못 알아듣는 거야? 아 근데 여기서 수업을 먼저 하고 가서 들으면 이거 오늘 했던 거다 이렇게 아, 맞아, 하는데 맞아. 먼저 보면 좀 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게 아직. 뭘 말하는지를 아, 어려운 단어로 철자 순서를 바꾸어 만든 말이라는 단어. 슬쩍 불러일으키다, 찌르다, 그렇죠? 포크. 좋습니다. 후회감이 향후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우리 학원 아이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후회감. 어떤 수행? 수행이나 능력에, 수행 능력에 끼치는 영향. 보통 어떻게 해야 돼? 후회감이 들면 얘가 올라간다. 후회감이 들지 않으면 떨어진다. 근데 우리 학원 친구들은 후회감이 들건 후회감이 들지 않건 왜? 좌절 갑니다. 자, in one experiment, 하나의 실험에서 너무 재밌다, 그렇지? 영어 씨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무하네. 그러니까 여기 regret이라는 단어가 3번 문장에 하나 있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regret이라는 단어가 있어. 이 단어가 키워드야. 후회. 케이트 마크맨이라는 사람과 두 명의 동료들이 있어요. 컬리그가 동료입니다. 그쵸? gave participant, 줬습니다. 참여자들에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입니다. 10개의, 그쵸, 해결해야 할 철자 순서가 바뀌어 만든 말을 10개를 줬어요. 뭐라고? 철자 순서가 바뀐 말을 준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제대로 해가지고 철자를 맞추게 해야겠지? 그치? 이거 이해되니? 좋습니다. 아닌데 눈이 좀 풀렸는데? 잘 이해했어요. 이제? 좋습니다. 됐죠? 네. After ing. 그쵸? 네. 이때 grade는 채점하다예요. 채점하다. supposedly라고 하면 겉보기에 아마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채점을 한 거야. 그 결과를 채점을 하고 난 후에 이 말이죠. 그쵸? 참여자들한테 이제 10개 이거 주고서 한번 올바르게 이렇게 배열해보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사람들 거를 채점을 한 거야.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 사람하고 이 두 명의 동료들이 되겠죠. 그쵸? 말했습니다. 사용식 동사예요. 참여자들에게 that 이하라고 말했어요. 대시 왔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이거 지칭 추론도 좀 나올 수 있을 거야. that. 파란색으로 이 사람들이라고 할게요. 파란색들은 이렇게 근데 이 would found죠? would found. 발견했다. 단지 절반을. 그죠? The available words라고 했으니까 이용 가능한 단어의 단지 절반만 발견했다라고 참여자들한테 얘기했어. 그치? 당신들이 한 거 10개의 이거를 줬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에이 절반밖에 못 쓰겠더라. 얘기한 거야. 됐니? 이거 빼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용 가능한 단어 중 절반만 찾았다. 됐죠? 대시 뭐라고요? 접속사.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옵니다.
결과만 찾았다.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겉보기에 결과를 채점하고 난 후에라고 했잖아. 그치? 맞았어도 좀 의도적으로 좀 거짓말을 한다거나 이래가지고 후회감을 밀려들게 막 이제 하려고. 겉보기. 그리고 나서 그들이요. 뭐 했어요? 포크. 슬쩍 찔러본 거야. 그쵸? 슬쩍 불러일으킨 거야. 사람들한테. 뭐를 가지고? 약간의 후회감을 불러일으킨 거지. 사람들에게. 그쵸? 요렇게 말해가지고. Close your eyes. 여러분들의 눈을 감아보세요. And 그리고 think about.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actual performance. 실제 수행 능력을 생각해보세요. 뭐에 대한 수행 능력이야? 이거야. 지금 눈이 풀리고 있는데? 아니? 철자 순서를 바꾸어 만든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제 수행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지만 당신들의 실제 수행 능력 잘할 수 있었다라는 실제 수행 능력을 생각해 보세요.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뭐뭐와 비교해서. 이때 to가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의주동의 형태가 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how를 그렇죠. 이렇게 의주동 뭐가 네? to, compared to 라고 할 때 to가 전치사예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이제 명사가 오죠. 명사가 투부정사의 투면은 뒤에 동사가 오지만 전치사의 투기 때문에 명사나 지금처럼 명사절이 오는 거예요.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조동사 뒤에 이렇게 have pp 형태가 오잖아. must, might 뒤에 그냥 동사 원형이 온 게 아니라 have pp가 오잖아. 그러면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 돼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better, might have perform이 수행하다 이런 뜻이고 응? 어떻게 성과를 그치? 더 잘 성과를 냈을지도 모른다. 그치? 어떻게 여러분들이 얘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니까 더 잘 수행을 했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비해서. 네? 맞죠? 얘는 그냥 저기로 해보겠네. 어떻게가 아니라 방식이라고 해석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거기 해설지에 맞춰서 해석을 해보면 방식으로 해석됐으니까 얘는 관계부사가 되는 거고 앞에는 더 웨이가 이렇게 생략돼 있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셔도 되고 다르게 보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얘랑 비교를 해보는 거야. 당신의 요거에 대해서, 요거 바뀐 말에 대한 당신의 실제 수행 능력과 실제 수행과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이 성과를 더 잘 냈을 수도 있는 방식. 그치? 실제 수행 능력은 좀 떨어졌었어. 좀 떨어졌었는데 어떻게 하면 네가 더 잘 수행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더 잘 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 방식과 당신의 실제 수행 능력에 대해서 이걸 비교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 말인 거지. 그럼 좀 후회감이 들지 않겠니? 그치? 이걸 별로 내가 수행 능력이 별로 떨어졌어. 근데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눈을 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수행에서 더 수행 능력을 좀 더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게끔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 이렇게 해볼 걸. 이렇게 했으면 되게 잘했을 텐데. 하고 자기의 실제 수행 능력하고 비교를 해보게끔 했으니까 후회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한테
똑같은 걸 수행해 보도록 하면 수행 능력이 이전보다 올라가더라 이 말인 거지. 됐니? 좋습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치? 아이고, 자, 이게 왜 입에 안 붙지? 철자 순서를 바꾸어 만든 말에 대한 여러분들의 실제 수행 능력을 이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수행했을까? 라는 생각과 당신의 실제 수행 능력을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한다. 그치? 그리고 요 사람들이 참여자들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됐니? 좋습니다. 마이트. 뭐였을지도 모른다. 맞습니다. 뭐뭐였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뜻이에요. How you might 저거 감정해보면 안 간접해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성과를 냈을지, 그쵸? 수행을 했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거기 분석지에는 얘를 방식으로 해석했거든? 얘가 어떻게, 얼마나 이렇게 해석되면 의문사이기 때문에 의주동 간접 의문이 돼서 전치사 투의 목적으로 쓸 수 있고, 얘가 방식으로 해석되면 관계부사인데, 관계부사도 앞에 더 웨이가 들어가면서 how부터 문장 끝까지가 to의 목적으로 쓸 수 있어. 둘 다 명사절이야. 근데 어떻게 라고 해석이 되느냐, 방식으로 해석되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해설지랑 맞추면 방식이 된다는 거지. 됐니? 좋습니다. 그 다음 거 갑니다. 깜짝이야. 힘내시고.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 Take a minute and vividly evaluate your performance in comparison to. in comparison to하고 compare to하고 똑같아. 뭐뭐 비교해서 이런 뜻입니다. How you might have performed better. 아까 거랑 차이가 있는지 한번 봐봐. 시간을 취해봐라. 그리고 생생하게 평가해봐라. evaluate. 당신의 수행 능력을 뭐와 비교해서? 방식과 비교해서. 그쵸? 네가 might have performed better. 더 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도 모르는 방식과 비교해서 당신의 수행 능력을 생생하게 평가해라. 이건 뭐 차이가 있을까?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찬문증이 해보세요. 천천히 괜찮아. 우리 11시까지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위에 문장이랑 뭐가 다른지. 뭐가 다르냐고. 눈을 감고 생각해봐라. 당신의 실제 수행과 더 잘 수행했을지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수행했을 수 있었을까? 라는 어떤 방식과 비교해서 당신의 실제 수행한 것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을 비교해서 생각해봐라. 하고, 그치? 그냥 시간을 들여서 평가해봐라. 당신의 수행 능력. 뒤에는 똑같잖아요. 네. 뒤에는 똑같아요. 당신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생각과 비교해서 당신의 수행 능력을 시간을 들여서 평가해봐라. 위에는 생각해봐라. 맞아요. 생각해보도록 유도를 해야 돼. 그치? 그러면 후회가 남는 거야. 후회가 남는 겁니다. 좋습니다. evaluate는 평가하다, rate 쓰셔도 됩니다. 또 똑같죠? in comparison to,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방식. 됐죠? 그 다음 걸로 넘어갑니다. 자, 거의 다 왔어.
그들의 머리인데 swimming with라고 하면 뭐뭐로 가득 찬 이런 뜻이래요. 이렇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 형태가 주어 동사 형태가 아니구나, 얘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객절이 이렇게 또 꾸며주고 있다. 이렇게. if only, 만약에 뭐뭐 했다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only, if only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 머리가. 그쵸? 그래요. 그래요? 맞지? 좋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잖아. 그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라는 말 들었으니까 머릿속에 후회가 남아가지고, 아, 만약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if only가 막 가득 차 있는 거야, 머릿속에. 그치? 이 사람들을 동격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야? 퍼즐을 해결하는 사람들이야. 그쵸? 이게 퍼즐이라고 한다면 철자 순서가 바뀐 말을 올바르게 이제 퍼즐처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뭘로 가득 차 있다고? if only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리. 이 사람들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 거라고? 퍼즐 솔버스라고 표현한 거라고. 이게 퍼즐을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은 더 나쁜 느낌이 들었다 이 말이야. felt worse라고 했으니까. 그쵸? felt는 feel의 과거형이고요.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형용사, bad의 비교급인 형용사가 온 거야. 근데 왜 기분이 안 좋았을까? 특히 비교했을 때, compared to, 뭐뭐와 비교했을 때, 또 다른 그룹과 비교했을 때 더 안 좋은 기분이 들었대요. 근데 그 또 다른 그룹은 어떤 그룹인데 had been asked to 라고 해야 돼? 투부정사 하도록 요청받은 다른 집단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기분이 더 안 좋았던 거야. 알겠죠? 뭐 하도록 요청을 받은 집단인데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comparison이라고 했으니까 어딨니? 그냥 비교를 하도록, 그냥 comparison이 비교잖아요, 그죠? 비교를 하도록 요청을 받은 또 다른 집단에 비해서 기분이 좀 안 좋았다. 그럼 봐봐, 그냥 뭔가를 생각하도록 한 게 첫 번째 말이었잖아. 그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 되는 거야. 그들의 머릿속에 if only로 가득 찬 사람들. 근데 적어도 그냥 비교만 하도록, 비교를 하도록 요청을 받은 집단은 누군 거야? 이게 두 번째 언급. 이해돼? 네, 근데 첫 번째 집단의 사람들이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더 기분이 안 좋은 건 뭘 뜻하는 거야? 후회감이 들었던 거야. 알겠지? 내가 막 생각을 하니까 후회감이 들었던 거고,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한 이 집단은 후회감이 안 든 거야. 그렇게 하고 다시 이 얘를 이제, 아이고 졸려, 얘를 다시 수행해 보도록 했을 때 첫 번째 집단의 사람들이 수행 능력이 좋아졌고 두 번째 집단의 사람들은 수행 능력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가는 거지. 내용 이해되니? 네. 오케이. 명쾌한 해설. 미안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됐은 주격관계대명사. another 그룹을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리고 had been pp, had been pp 이걸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해요. 과거 완료 수동태. had been pp, had been asked. 요청 받은 겁니다. 투부정사 하도록. 뭐뭐 투부정사죠. 네. had been asked to 부정사. 됐어요? 네. 자, 그러나 다음 라운드에서 그렇게 후회하는 집단, 후회를 많이 느끼는 집단. 이 요약문도 되게 좋아요, 이거. 이게 여기 8번이 이제 주제문인데,
이렇게 실험 이런 거 나오면 요약문으로 되게 잘 나와요. 요약문, 변형 문제. 자, 그 후회를 많이 하는 집단이 더 많은 퍼즐을 해결하더라 이 말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and 뒤에 있는 얘가 두 번째 동사입니다. 얘 첫 번째 동사고요. 스톡은 스틱의 과거형이에요. 스틱 위드라고 하면 계속하다 이런 뜻이야. 스틱에 들러붙다 이런 뜻이 있거든. 스틱 위드는 뭔가를 계속하다. 그 과업을 더 오랫동안 하는 거야. Anyone else in the experiment. 그 실험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그 과업을 지속하더라. 끈기 있게 하더라 이 말이야. 왜? 후회감이 남으니까 수행 능력을 올리고자 더 길게 더 오랫동안 그 일을 지속하더라. 됐니? 그럼 스틱 윗이 뭐라고요? 지속하다. 뭔가를 지속하다. 계속하다 이런 뜻이. 누구보다 더 오래 하겠어? 두 번째 집단 있잖아요. 그치? 그 두 번째 집단의 사람들보다 더 빨리 포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더 오랫동안 지속하더라 이 말이야. 됐니? 마지막 문장이 주제 요지입니다. 힘내 조율아. 네, 할 수 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바로 이것이 one of the 복수명사 핵심적인 핵심적인 연구 결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말이죠. 뭐에 대한 연구 결과야? 후회감, regret 나왔잖아요. regret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집단이 결국에 수행 능력이 높다 낮다? 높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때 이시받는 건 후회감입니다. 후회감이 deepen해요. 심화시켜요. 딥이 깊은이잖아. 깊게 만드는 거야. 뭐를? persistence, 인내, 끈기. 왜? 더 오랫동안 하게 한다니까? 얘도 엄청 중요한 거죠. 후회감이 인내나 끈기를 심화시킵니다. 컴마 다음의 위치,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문장 전체가 그리고 그것이 앞문장이에요. 후회감이 끈기를 심화시키는 바로 그것이 거의 항상 elevate s 붙여주시고 높이는 겁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타잖아. 엘리베이터 이거 올라가잖아요. 그치? 올리다, 높이다. 뭐를요? 퍼포먼스를, 수행 능력을. 그럼 저기 and it이 뭐라고요? 이 컴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인 용법은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 항상. 알겠지? it이 여기 앞문장 전체. 후회감이 끈기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앞문장을 받는다고. 됐니? 좋습니다. 심화시키다는 intensify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intensify 이렇게 바꿔도 되고요. persistence가 인내, 끈기 이런 뜻이잖아. 그쵸? 이거는 patience 이렇게 바꾸시거나 또는 perseverance 이렇게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V예요, V. Perseverance 욕한 거 아니에요? Perseverance 인내, 끈기. 그 다음에 elevate가 높이다, 올리다 이런 뜻이니까 enhance 향상시키다 뭐 이런 것도 괜찮죠. improve 이런 것도 괜찮죠. 자, 여기 마지막 문장이 주제나 요지. 그러니까 빈칸을 뚫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주제 제목 묻는 문제 괜찮고 요약문 되게 좋아요. 요약문으로 되면 정말 좋습니다. 자, 5분 남았네요. 자, A 이중 어법상 틀린 거 asked. ask가 능동으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 ask, 오형식이어가지고 목적어, 투부정사가 이렇게 와. 얘가 수동으로 바뀌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ask가 be asked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항상 수동태 뒤에는 투부정사가 붙는 거야. 그래서 asked 뒤에 항상 to가 있을 거야. be asked to 이렇게 항상 있을 겁니다.
자, if only 만약에 뭐뭐라면 어땠을까? 만약에 뭐뭐 했다면 이라는 얘가 우리말로 뭘 의미하는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나은 성과를 냈을 수도 있었던 점에 대한 후회감. 그치? 그게 if only다. 내용은 여기까지.